검찰이 시립희망원 중간 수사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천주교 대구대 교구와의 관련성을 밝혀내지 못했다며 시민사회단체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상감영 엉터리 복원 과정에서 설계가 변경돼 공사비가 부풀려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대구 북구청이 북구라는 구 이름을 바꾸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색을 드러내자는 겁니다. 대구의 문화를 소재로 대구 대표 상품을 만들어내는 청년 창업가와 예술가들의 활동이 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경상감영 보건공사의 문제점을 집중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공사비를 살펴봤더니 입찰 당시보다 1억 원이나 더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두 차례 석연찮은 설계 변경을 했고 공사 기간도 많이 늘어나 일부러 공사비를 부풀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2009년 9월 경상감영 보건사업을 입찰에 붙입니다. 전국의 130개 문화재 수리업체가 입찰에 뛰어들어 충청도의 C건설이 낙찰됐습니다. 당시 대구시 건설본부와 계약한 공사 금액은 5억 24만 원, 공사 기간은 180일이었습니다. 공사는 2009년 10월부터 시작됐는데 공사가 진작 끝났어야 할 이듬해 5월 설계 변경을 통해 공사비가 5억 8,300만 원으로 18%가 넘는 8천만 원 이상이 늘어납니다. 당시 시공업체는 목재 물량과 인건비 등 다양한 비용 증가를 내세웠습니다. 공사 금액이 늘어나는 건 이제 부재량 증가하고 변경할 때 검토서에 조목 공정별로 이후 한 차례 또 설계 변경을 통해 1,400만 원이 늘어 최종 공사비는 5억 9,700여만 원, 당초 계약 금액보다 1억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자격도 없는 사람이 목조 공사를 하는 것도 몰랐던 대구시는 업체가 설계 변경을 하고 공사비를 늘려도 역시 관대했습니다. 공사 뒤 목재가 뒤틀리고 갈라졌으니 당연히 하자 보수를 업체에 요구했어야 했지만 문을 걸어 잠그고 6년 넘게 방치했습니다. 시방서에는 징청각과 선화당에 가구를 설치하기로 해놓고는 준공 직후 관리력이 없다며 치워버렸고 터치스크린 형태의 정보 검색대도 잦은 고장을 이유로 철거했습니다. 인건비나 그다음에 부재에 또 여러 가지 싼 부재 같은 경우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렇게 뒤틀리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경찰 수사를 통해서 반드시 원인과 그다음에 책임을 반드시 따라야 되는 수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경상감영 보건공사를 했던 시공사의 주인격인 회사 대표는 문화재 자격증 대여 등으로 몇 년 전 사법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상주군이 의성청송에 새누리당 김정태 의원이 20대 국회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습니다. 재선거는 4월 12일 실시됩니다. 정동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법원이 오늘 김종태 의원 부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의원 부인의 금품 제공은 선거운동과 관련된 게 맞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배우자의 당선 무효형에 따라 상주시 선관위가 대법원 판결문을 접수받아 당선 무효를 공고하면 의원직을 잃게 되는데 내일이나 다음 주 월요일로 예상됩니다. 20대 국회의원 가운데 첫 당선 무효입니다. 재선거는 4월 12일 치러집니다. 2달밖에 남지 않았지만 이를 예상하고 지역 기반을 다지고 있던 후보들이 많습니다. 상주에서는 지난 총선에서 단일화를 이유로 출마를 하지 않았던 성윤환, 박영문 씨 등이 준비 중이고 김영태 씨도 민주당으로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성의 김재원 전 정무수석도 부지런히 지역을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경북에서는 상주군이 의성청송 국회의원 재선거와 함께 구미 7곡 군위의 시군의원 3명에 대한 재보궐 선거도 4월 12일 치러지며 전국적으로는 국회의원 1명, 기초단체장 3명, 광역의원 4명, 기초의원 15명이 그날 재보궐 선거를 치릅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검찰이 오늘 대구시립희망원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전현직 임직원과 공무원 등 20여 명을 기소했습니다.
횡령한 비자금이 천주교 대구 대교구로 흘러간 정황은 없다고 밝혔는데 시민단체는 수사가 미진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대구 시립희망원 내 인권 침해와 비리 의혹은 검찰 수사에서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강력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횡령 등의 혐의로 전 원장 신부 배모 씨 등 7명을 구속 기소하고 희망원 직원과 공무원 등 16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수사 결과 희망원은 간병 능력이 없는 입소자에게 중증 환자를 돌보게 해 3명이 숨졌고 내부 규정을 어겼다며 지난 7년 동안 생활인 300여 명을 독방에 감금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전 원장 신부 배모 씨는 공무원과 짜고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170여 명의 생계급여를 허위 청구해 2011년부터 5년 동안 약 6억 5,700만 원을 부정수령하고 급식비를 빼돌려 5억 8천만 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비자금 대부분은 배 씨의 개인 용도와 직원 회식비 등에 쓰였고 일부가 사목공제회 계좌에 들어갔지만 검찰은 돈을 예치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일종의 금융기관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게 그 교구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그 비자금이 또 그렇게 관여된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 배 씨가 원장을 겸직한 대구 정신병원에서도 매점 수익금을 이용해 수억 원의 비자금이 조성된 것이 확인됐지만 개인 용도로 쓴 정황이 없어 기소하지는 않고 대구시에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검찰 중간수사 발표와 관련해 희망원 문제를 고발한 시민단체들은 제기한 의혹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 법인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들은 이 부분들에 대한 수사에 의지가 없는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시민단체는 꼬리 자르기식 수사에 그치지 말고 희망원 위탁 운영 주체인 천주교 유지재단을 수사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데 검찰은 희망원과 관련한 남은 고소, 진정 등을 수사한 뒤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영호남 8개 시도지사가 참석하는 제13회 영호남 시도지사 회의가 오늘 여수에서 열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공동성명서가 발표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남북권 초광역 경제권 추진, 김천 거제 간 남부 내륙철도 조기 착수와 무주대구 고속도로 조기 건설 등의 영호남 광역 철도 도로 건설, 조세 특례 제한법 재개정 건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법제도 마련 등 9가지입니다. 어제 제고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에 새누리당 대구 수성갑 당협위원장인 김문수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이 참석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친박계인 남유진 구미시장도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가운데 처음으로 모레 서울 대한문 광장에서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하는 등 대구 경북 지역 보수 인사들이 탄핵 저지를 위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적지인 경주 낭산 일원에서 통일신라 시대의 미완성 왕릉이 발견됐습니다. 신라 34대 효성왕의 왕릉을 짓기 위해 옮겨진 것으로 추정되는 석재와 유물들이 대량으로 나왔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 낭산 일원에서 발견된 미완성 무덤터입니다. 왕릉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지대석과 갑석 등이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석재들의 형태가 모두 완벽하지 않은 점으로 미뤄 왕릉 조성 작업이 도중에 중단된 미완성 왕릉으로 추정됩니다. 항복사의 그 초기 목탑지라든지 아니면은 신문왕릉이 홍수로 파괴되었다고 연구가 되어져 있었으나 이번 발굴을 통해서 미완성 왕릉으로 밝혀졌습니다. 무덤의 주인은 신라 34대 효성왕으로 추정되는데 재위 5년 만에 병사한 뒤 시신을 화장한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무덤 주변에서는 습부정정, 정원사라고 쓰여진 명문기와 등 300여 점의 유물도 함께 출토됐습니다. 왕릉 축조를 위해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 너비 16m의 도로 등 유구도 발견됐습니다. 왕릉 원석을 가지고 와서 이제 여기서 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산지에서 원석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도로가 매우 튼튼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잘 다져서 이렇게 지금 축조한 걸로 지금 보입니다. 또 건물지와 담장, 회랑지의 흔적으로 미뤄 왕릉 축조가 무산된 이후 미완성 석재들을 관청 등을 짓는 데 재활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주시는 이번 발굴 조사가 통일 신라시대 왕릉 축조 연구의 중요 자료가 될 것으로 보고 문화재청과 보존 방안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북성로 공구빵, 멸치 모양의 젤리 등 대구 청년들이 대구를 주제로 이색적인 상품을 개발했습니다. 대구 컨텐츠 코리아랩의 사업 결과인데 청년 실업난을 극복하고 동시에 대구 관광을 활성화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바싹 마른 멸치 모양을 한 이른바 메로치 젤리. 칼슘과 비타민 D 성분을 넣어 멸치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했습니다. 서문시장과 아이들이라는 이름의 창업가 남매가 개발한 제품으로 서문시장에서 30여 년간 멸치 유통업에 종사한 아버지의 영향이 컸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이제 작품 활동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멸치가 또 작품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아버지의 가업을 잇는, 그리고 좀 시대의 트렌드에 맞게끔. 목공방을 운영하는 최현석 씨는 북성로 공구골목을 드나들다 아이디어를 얻어 볼트와 너트 모양의 북성로 공구빵을 개발했습니다. 공구를 사러 가다가 보니까 북성로가 예전과는 다르게 많이 쇠퇴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활성화시키고자 북성로 공구빵을 만들게 됐습니다. 문화 콘텐츠의 산업화를 돕는 대구 콘텐츠 코리아랩이 대구 대표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진행한 사업의 결과로 9개 팀이 시제품 제작 지원을 받아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대구 근대문학과 차를 결합한 달빛 문학차와 선글라스, 원단 패키지 등 다양한데 내일 김광석길 임시 판매장에서 소비자 반응을 살핍니다. 소비자의 그냥 의향, 피드백 등을 좀 받아서 제품 개발에 더 좀 진취적으로 하실 수 있고요. 저희가 최종 3팀을 좀 뽑을 겁니다. 그래서 향후 양산할 수 있도록 좀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청년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에서 비롯된 대구만의 이색 상품들. 청년 실업난 극복과 대구 관광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 중국 수출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경상북도는 오늘 도청에서 수출 지원기관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국 수출 확대 전략 회의를 열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경북의 중국 수출이 지난해보다 13%가량 줄어들고 있는 상황을 진단하고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등 대체 시장 진출 지원을 비롯해 수출 기업 경쟁력 강화, 무역 보험 패키지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구 북구청이 장기 계획으로 구 이름을 바꾸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역색을 드러내는 이름으로 바꾸자는 건데 시민들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입니다. 1963년부터 행정구역명으로 사용된 대구시 북구. 대구시 북구청이 북구라는 이름을 바꾸는 안을 장기 발전 전략 종합계획에 넣어 외부 용역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북구의회가 구 특성과 역사에 맞게 명칭을 정비하자는 주장에 북구청장이 주민 공감대를 조성해 타당성을 검토해보겠다고 답한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일제 잔재식의 어떤 방위법에 의해서 지어진 어떤 명칭이에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북구가 성장 동력의 한 축이 될 수 있다.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변경 이유로 꼽힙니다. 그러나 각종 문서와 도로 표지판 등의 수정에 많은 예산이 든다는 지적도 있고 지방의회 의견 수렴부터 행정자치부와 국무회의 승인, 국회 법률 개정까지 복잡한 절차도 거쳐야 합니다. 주민들 의견도 엇갈립니다. 지역 특색에 맞게 바꾼다면 더 애양심이 생길 것 같고 더 발전할 것 같아요. 지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도 안 간다 싶습니다. 그냥 동서남북은 나누는 것도. 그래야지 빨리 사람들이 알 수 있고. 대구 북구청은 남구와 서구, 동구 등 다른 구도 명칭 변경을 함께 검토해주고 대구시도 관련 절차에 도움을 줄 것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현재 인천에서는 동구와 남구의 이름을 바꾸기 위해 명칭 공모와 주민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년여째 주민 간 갈등 속에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시민단체와 종교조가 대구시 교육청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간부공무원 A씨의 주요 보직 발령 인사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우리복지시민연합과 정교조 대구지부는 성명을 내고 우동기 교육감의 선거운동을 기획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A씨를
교육청 중등교육과장으로 임명한 것은 위법한 행동을 해도 된다는 메시지를 조직에 주는 것과 같다며 발령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신임 사공영진 대구고등법원장이 오늘 취임식을 갖고 사법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독립성을 잃지 않고 법치주의의 이념을 수호해야 한다면서 법원이 사회의 중심을 잡고 안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찬돈 대구지법원장도 오늘 취임식을 갖고 국민들을 법과 원칙의 논리만으로 설득하지 말고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당사자 입장에서 공감하고 배려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공영진 대구고법원장은 또 경북 북부권에 별도의 지방법원을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공고법원장은 경북도청이 안동으로 이전했고 경북 북부권 주민 편의를 고려하더라도 지방법원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최근 양승태 대법원장에게도 건의했다며 임기 중 핵심 현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사성 폐기물 관리 실태 중간 조사 결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방사선 관리구역에서 발생한 콘크리트 폐기물과 작업복 세탁수 등 방사능 오염 폐기물을 외부에 무단 폐기한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안위는 외부로 반출된 방패물이 배출 관리 기준을 초과하지는 않았지만 문제의 폐기물을 회수하고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구제역 차단 방역을 위해 오는 20일까지 김천과 안동을 비롯한 전국 86개 가축시장이 임시 휴장합니다. 이번 가축시장 임시 휴장은 백신 일제 접종 조치와 맞물려 실시되는 것으로 추후 상황 변동에 따라 임시 휴장 기간이 조정될 수 있다고 농협은 설명했습니다. 농협은 가축시장 방역을 진행 중이며 농가에도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방역 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